안녕하십니까. 둘이셋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자녀한테 주택증여가 어렵대요. 증여세 대납도 있고 취득세 중과세 문제도 있고 이월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녀한테 주택증여하기 참 어렵다. 자식 돕고 싶은데 이것도 못 주냐라고 하면서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보면은 집값은 뛰는데 증여공제는 그대로고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증여공제는 늘지가 않으니까 최근에 자녀 공제라든가 출산에 대한 공제라든가 결혼에 대한 공제 같은 게 도입이 된 게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가 낮기 때문에 자녀한테 집을 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증여를 상담하는 건수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로 세금은 얼마나 나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억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증여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내게 돼요.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적용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취득세가 주택을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데 주택을 주는 사람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는 주택을 주는 분의 주택 수로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자녀는 1주택인데 왜 중과세를 내요? 증여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게 지난 정권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또 중과세를 피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자녀가 돈이 없으면 증여세도 대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억 정도 주택을 주게 되면 4억 이상의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녀한테 주택을 하나 주면 집 하나 더 사주는 셈인데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월과세라는 것도 피해야 되는데요.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에 대한 함정, 피하는 법에 대한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과세에 되는 부분을 피해야 됩니다. 주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득세 중과세 문제, 부모님이 조정지역 다주택이면 자녀가 받아도 다주택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3번째는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문제, 그죠?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10년 요거를 보면요. 부모님이 2억에 취득한 주택을 자녀한테 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2억에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가격이 5억까지 올랐습니다. 5억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매매할 때 10년 지나서 매매를 해야 이월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이 5억의 주택을 증여를 받아서 10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억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매하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억에 증여를 하고 10억에 매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매매했으면 증여를 받은 5억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2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그 사이에 주택이 하나 생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피하려면 우리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예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증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집을 사면 자녀가 이월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하더라도 현금 증여를 하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월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또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 중과세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주택으로 증여를 할 때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판단 기준이 자녀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주택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종부세 문제가 없으니까 주택을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자녀한테 주택을 구입하게 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현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월과세에 이어서 취득세까지도 빠져나갈 수가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느냐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부연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증여가액이 10억 5천인데 여기서 전세금을 끼고 증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증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억 5천에서 5억을 빼고 5천을 또 추가적으로 빼면 증여 과표가 5억이 나옵니다. 5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계산을 하면 증여세는 한 9천만 원 정도 되죠. 자녀한테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 요번에 집을 하나 증여를 해줄게. 근데 세금 9천만 원이니까 이거 내라 라고 하면 자녀가 선뜻 이거 내겠습니까? 증여세 9천만 원이 큰 금액이지만 자녀한테 줄 때요, 만약에 자녀가 직장을 얻어서 수입이 좀 있다라고 하면 1년에 1, 2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을 하면요, 첫 해 한 번 내고 5년 동안 6번에 걸쳐서 나눠내면 약 1년에 1,500만 원 정도로 주택을 구입하게 해줄 수가 있죠. 10억짜리 주택을 주는데 1년에 1,500만 원만 내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택 줄 때는 전세금을 끼고 또 연부연납으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자녀가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주택에 대한 증여의 함정 세 가지를 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2월가세가 10년이 적용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냐? 주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자녀 주택에 대한 2월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중과세 문제. 이것도 부모님의 집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수로 판단을 하지만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증여세 낼 돈이 없다. 자녀가 취업만 해서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면 자녀의 증여세 납부 문제도 연부연납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녀들의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현재 세법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여라는 것이 방법에 따라서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요. 또 가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줄이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